오늘은 포천 오곡 막걸리입니다. 이회수님은 이 질문에 존버정신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수많은 꽃 중에 들꽃이 되어도 행복하리. 안녕하셨습니까? 술 한잔 인생 한자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술 한잔 인생 한자락 출발합니다. 세상에 이런 술이. 오늘은 포천 오곡 막걸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안주는요, 술 한잔 인생 한자락 주옥같은 인생 이야기 베스트 모음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타인에게 잘 휘둘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역시 공짜에 길들여진 것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다 보니 남들에게 휘둘리는 원리인데요, 쉽게 살려니 타인에게 휘둘리고, 타인에게 휘둘리니 인생이 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아이러니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을 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겠죠? 그 대가는 고독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방법을 쓰지 않으려 할까요? 고독을 마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요, 타인 쪽보다는 고독함을 더 선택하세요. 장담컨대 고독함에 투자한 만큼 타인에게 휘둘리는 양도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실망이나 절망을 하는 이유는 삶은 어려운 것이다 라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삶을 대수롭지 않게 쉬운 것이라고 얕보고 사는 사람은요, 살다가 고난에 부딪히면 그것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받아들이게 된다는데요, 그냥 삶에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있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듯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죠. 삶에서 고생들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고생 끝에 늘 낙이 오던가요? 그렇진 않죠. 속담은 어떠한 것의 확률적인 것을 말한 것 뿐이니까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표현보다는요, 고생 끝에 낙도 올 수 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 고생을 많이 할수록 낙이 올 확률도 더 높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오늘도 그 낙이라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고생이라는 기초를 다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고슴도치는 추워서 바짝 붙으려 해도요, 서로 바짝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고슴도치가 서로 친숙하더라도 가까이는 다가설 수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고슴도치의 적당한 거리는 얼만큼일까요? 가시의 길이만큼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심하게 부딪히면 상처가 납니다. 인간관계의 적절한 거리가 애매모하신가요? 그렇다면 난로를 한 번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로에 손을 너무 바짝 대면 손을 대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손이 시렵습니다. 손을 대인다거나 손이 시렵지도 않은 딱 중간 거리,
그 지점이 바로 적절한 거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관계에 경고등, 즉 노란불이 켜지는 느낌이 들 때는요, 내가 손을 쪼이고 있는 난로와의 거리를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손을 너무 바짝 대고 있어 화상을 입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너무 멀리 떨어져 손이 시려운 건 아닌지 재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미새가 다 큰 새끼새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날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날까지는 아무 일 없는 듯 먹이를 열심히 물어다 먹입니다. 떠나보내는 날 아침이 되니 변함없이 어미새는 먹이를 찾으러 나갑니다. 잠시 후 먹이를 하나 물고 왔고요. 어미새는 머뭇거립니다. 새끼새는 곧 입으로 들어올 먹이를 기대하며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어미새는 잠시 작정이라도 한 듯 먹이를 다시 물고 근처의 다른 나뭇가지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끼새에게서 눈을 잠시도 떼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수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배가 고팠고 어미새의 기척이 없는 것을 감지한 새끼새는 결국 둥지 밖으로 굴러 떨어지듯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미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둥거리던 새끼새는 우여곡절 끝에 둥지를 떠났고요. 떠나는 새끼새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그제서야 어미새는 둥지로 돌아갔습니다. 그 어미새의 입에는 아직도 먹이 하나가 물려 있습니다. 왜 그 먹이는 본인도 안 먹으면서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제 마음이라면 홀로 서기를 실패한 새끼새가 혹시나 다시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그 먹이를 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새끼새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저희 가슴은 많이 아팠습니다. 누군가의 움직임을 보조해주고 삶의 일정 부분에 케어를 해줄 때 쓰는 말 중에 수발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비슷한 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돌본다 라고 표현되는 말도 있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단어적 표현법을 유심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요, 어느 분은 수발 들고 있다, 또 어느 분은 돌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둘로 명확히 나뉩니다. 사실 이것은 케어 대상을 어떤 마인드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짙게 나타나는 말투인데요, 수발들다는 수동적, 즉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 의무적으로 시중을 드는 마인드일 가능성이 높고요. 돌보다 라는 것은 능동적, 즉 관심을 갖고 정성껏 보살펴주는 마인드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에는 꼭 아픈 사람만이 케어 대상은 아닙니다. 모셔야 하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취업 못하고 있는 자식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신다면요, 수발든다라는 표현보다 가능하면 돌본다라는 표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케어의 대상이 한결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질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발바닥에 물집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니던 직장을 부득이하게 한 번쯤 옮겨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굳이 이직이 아니더라도 같은 회사의 타 부서로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익혀야 하는 것이 우선 큰 숙제로 다가올 것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근무 환경이나 그 안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인간관계가 큰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발바닥에 물집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마라톤은 직업이자 생계 수단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의 발바닥이라고 해서 일반인들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42.195km를 쉼없이 뛰면 누구나 발바닥은 엉망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성취를 목표로 삼았다면 그것으로 인한 고생스러움은 반드시 따릅니다. 최소한의 고생은 내가 마땅히 감내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감내해야 할 기본값은
발바닥의 물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걱정거리에서 이미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직을 하시거나 또는 전직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요, 내가 최소한 감내해야 될 것들, 즉 새로운 업무 적응이나 환경 적응,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 적응 정도는 굳이 걱정의 범주 안에서 제외시키는 마인드를 갖춰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TV에서 방영했던 뿌리라는 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쿤타킨테라는 흑인 노예의 일생을 다룬 드라마였는데요, 노예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그 옛날 속박의 상징성으로 표현되던 노예라는 단어,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젊은이들이 참 많이 쓰는 듯 합니다. 그 무엇에 노예가 됐다느니, 직장에 들어가 봤자 노예밖에 더 되겠냐느니, 사실 이런 말들은 노예의 개념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들입니다. 노예는 기본적으로 강제로 잡혀오거나 끌려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도망을 못 가게 묶어놓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그 위화에는 쿤타킨테가 목줄과 발목 쇠사슬에 묶여서 생활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사람을 강제로 고용한다거나 못 도망가게 묶어놓고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들어간 곳이고요, 회사는 그 일한 대가의 돈을 지불해주는 곳일 뿐입니다. 그곳이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나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 괜한 노예라는 표현으로 신세한탄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내가 그 회사를 처음 택할 때 가졌던 초심들을 잃지 마시고요,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하려는 화이팅 넘치는 마인드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더 당당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수 김건모의 노래 중에 핑계라는 노래가 있죠. 그런데 핑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잘못한 일에 대하여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구차한 변명이다 라고 나와 있더군요.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변명이라는 단어인데요, 변명은 거짓말이다 라는 명제는 맞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변명, 즉 핑계는요, 거짓말이라는 나무로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의 씨앗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핑곗거리를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핑곗거리를 찾는 것도 너무 많이 써먹으면 나의 습관으로 젖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요, 핑곗거리 말고 내가 왜 포기해야 하는지를 이성적 판단으로 냉철하게 바라보는 정신력, 이것이야말로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최고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다 겪어봤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행복한 일이었던 듯 합니다. 그 신나는 방학도 옥의 티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방학 숙제입니다. 숙제를 다 해놓고 놀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만 결과는 늘 개학 일주일 남겨놓고 밀린 숙제에 진땀을 뺍니다. 인생에는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다 보면 이렇게 방학 숙제 밀리듯 결국 남은 기간 동안 진땀을 빼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삶의 철학인 듯 합니다. 인간의 최고 소통 방법은 단연코 언어입니다. 손짓 발짓 10번을 해도 알 수 없는 의미를 단 한마디의 말이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언어 하나만으로는 왠지 완벽한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두 될 듯한 일이지만 쉽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어의 본래 기능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언어적 표현 때문입니다. 비언어적 표현이란 표정이나 행동, 그리고 속마음 등을 의미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거슬리는 비언어적 표현은 바로 말투랍니다.
사람은 싸움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말투가 거슬리면 그때부터는 옳고 그름의 판단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내에서 만만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현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부부지간이나 자녀 그리고 부모님한테라도요, 내 의견을 표시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늘 정확한 언어 표현을 해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말투입니다. 목소리 톤을 좀 낮추기, 신경질적인 말투는 쓰지 않기, 이 두 가지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가정의 화목은 분명히 2배로 커질 것입니다.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는 좋든 싫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불가피하게 경쟁도 해야 할 것이고요. 때로는 실적이나 성과도 강요받으며 살아가야 하겠죠. 언뜻 보면 모든 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보이지만요,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 베이스에 깔려 있죠. 평안감사도 저지르면 그만이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요, 세상 모든 일은 내 의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쟁도 실적도 성과도 모두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 또는 좌절이 오더라도 내 자신에게 채찍질하여 다시 일으켜 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유명 배우나 탤런트 또는 가수들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틀림없이 전성기라는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지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결국 최고의 전성기는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내 인생에 오지 않는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전성기는 언제 올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날이 꼭 옵니다. 하지만 좋은 날은 복권이 당첨되듯 뜬금없이 오진 않습니다. 다가올 좋은 날이란 마치 정기적금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적금을 타는 날, 은행에서 공짜로 주는 돈은 아니죠. 모두 내가 꾸준히 저금했던 돈을 은행은 이자만 조금 붙여서 다시 주는 겁니다. 원래 그 돈의 주인은 나입니다. 이것을 인생에 대입시키면 적금 타는 날, 그것이 바로 좋은 날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나의 하루하루를 좋은 날로 저축해 놓지 않으면 장차 좋은 날이라는 적금은 없습니다. 작은 푼돈을 꾸준히 저축해 두면 훗날 큰 목돈이 되듯이 오늘 하루도 소소하고 작지만 가능하면 좋은 날로 만들어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전성기는 반드시 한 번씩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기분 전환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살다 보면 기분이 꿀꿀한 날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기분이 나는 것이겠지만요, 어느 때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기분이 다운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꿀꿀함이야 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다운되신다면요, 마음보다는 먼저 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에는요, 심신일체라고 해서 마음이 힘들 때 보양식 또는 먹고 싶은 몸에 좋은 음식으로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면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즉 마음도 덩달아 활기차진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음이 힘드실 때 여러분들도 이 처방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유명 소설가 고 이회수 님이 계셨었죠. 올해 봄쯤에 별세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살아생전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존버정신이라는 명언을 남겼죠. 이 말은 어느 사찰에서 한 스님과의 인터뷰 중에 나온 말이랍니다.
스님의 질문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는지요? 라고 물었다고 하고요. 이회수님은 이 질문에 존버정신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로 질문에 답을 해줬는데요. 스님은 네, 존버정신이요? 하고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대체 존버정신이 뭐죠? 라는 반문에 소설가 이회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스님, 존버정신은 존나게 버티는 정신입니다. 라고요. 좀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건 비단 젊은이뿐만이 아니고 삶이라는 이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말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술 포천 오곡 막걸리 제가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나 그대만을 위해서 피어나 저 바위 틈에 한 송이 들꽃이여 돌틈 사이 이름도 없는 들꽃으로 핀다 해도 내 진정 그대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언제나 잔잔한 호수처럼 그대는 내 가슴에 항상 머물고 수많은 꽃 중에 들꽃이 되어도 행복